예, 안녕하세요. 세뇌탈출입니다. 저도 좀 많이 살이 떨릴 정도로 지금 이 상황이 급가속되고 있는데 이거를 좀 뭐라 그럴까 좀 개념화 시켜가지고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마디로 문재인의 종말이 눈에 보이기 시작하고 카운트다운이 시작됐다고 느껴집니다. 우선 세계가 지금 6개 요소가 상호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현대 문명이 특이점을 통과한다고 저는 말하고 싶은데요. 그 트럼프가 풀배팅을 하고 있고요. 이게 왜 풀배팅이냐? 이따 좀 자세히 보겠지만 대선 전국을 내년 미국 대선 전국 2020 미국 대통령 선거 전국을 문명의 전쟁으로 삼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선 전국 내에서 다시 말하면 내년 크게 보면 내년 11월 초 이전에 어떤 결정적인 변화들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것 역시 일본 역사상 처음인데 일본이 미국이 주도하는 세계 질서를 강화하는 데 굉장히 적극적이고 중요한 역할을 맡겨졌습니다. 아베 어시스트라고 전 부릅니다. 세 번째로는 일국양제라는 시스템 아래에서 그 중국의 일부가 되어 있는 홍콩이 지금 시민 저항에 의해 중국 입장에서 보면 일종의 해방구, 어떻게 손 써볼 도리가 없는 그런 지역으로 변화해 가고 있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시진핑은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을 하는 개발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중국 공산당과 인민해방군이 그러니까 용해 녹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문재인 역시 개발질을 하고 있고요. 우리가 요새 뼈저리게 느끼죠. 그래서 또한 김정은 역시 개발질을 하고 있고요. 그럼 이게 문명의 전쟁이기도 하고 어떻게 다르게 보면 저는 기본적으로 현대 문명이 이번 과정을 통해서 완전히 질이 다른 문명으로 진입하게 될 거다. 그래서 특이점이라고 설명을 드립니다. 특이점이라는 건 이제 그 싱귤라리티죠. 영어로는 싱귤라리티라고 부르는데 이 특이점을 통과하게 되면 특이점이 지나고 나면 그 각 요소들이 이때까지 알려졌던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 전혀 다른 행태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한번 이제 좀 그 사정을 한번 좀 더 자세히 하나씩 살펴보죠. 왜 이걸 문명의 특이점이라고 보냐? 이 과정을 겪고 나면 한마디로 현대 문명이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약점이 극복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 현대 문명의 이제 본원적인 약점은 뭐냐? 이 현대 문명을 그러니까 16세기 정도까지 이어진 르네상스 그리고 16세기에 일어난 종교개혁, 프로테스탄티즘 종교개혁 그리고 16세기 때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한 현대 과학 전통들 이런 것들이 이제 현대 문명을 이끈 그런 핵심적인 그 출발점들인데 이 현대 문명이 진행이 되면 이게 시장이 다 파고 들어가면서 이 전통적인 공통체와 도덕이 해체됩니다. 이게 디컨스트럭션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이 공동체가 없어지니까 공동체가 없어진 지평 그냥 시장 속에서 혼자 아둥바둥 떠서 먹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니까 사람이 무도덕한 이고 자의식 덩어리 또한 사람이 이제 그 원자화된 이고 자의식 덩어리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현대 문명의 아주 본원적인 약점입니다. 이것 때문에 현대 문명이 무르익어 가자마자 사실상의 세계대전이 이미 18세기에 그게 이름이 7년 전쟁이죠. 이미 유럽에서 벌어져서 그때 이미 100만 명 이상 죽거든요. 1700년대 후반기에. 그리고 그걸 이제 윈스턴 처칠은 그 전쟁을 사실상의 제1차 세계대전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제 1789년에 프랑스 혁명 터지면서 프랑스가 그 후로 한 100년에 걸쳐서 지금처럼 주저앉아 버렸고요. 그러면서 이 두 번이나 전쟁을 일으킨 그 독일이 이제 그런 흉악한 민족주의로 튀어나오게 되고요.
이런 현상들이 왜 일어나냐. 그리고 이제 최근에 들으면 완전히 이 8268 혁명과 그리고 미국의 반전 시위, 그러니까 한 50년 전부터 완전히 이제 뭐 도덕이고 지랄이고 나발이고 다 깔아앉아 버리고 사람들이 흐물흐물해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마약 이런 게 창궐을 하고 이런 게 왜 일어나냐. 이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어디 보고 배울 데가 없는 거야. 한 개인이 공동체가 없어졌으니까. 우리 속담에 보고 배운다는 말이 있는데 이 보고 배운다는 게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동체가 없어지면 도덕이 약화되거든요. 무도덕한 개인 원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이게 현대문명의 아주 본원적인 약점입니다. 그러면 현대문명에 도대체 무슨 일이 그동안 벌어져서 트럼프 같은 현상이 나오고 이게 특이점을 통과하게 됐냐. 저는 트럼프가 홀로 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는 이 보수혁명의 물결이 만들어낸 인물 혹은 보수혁명의 물결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그걸 집행하고 있는 지도자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 4가지 요인이 작동을 해서 현대문명이 질적으로 다른 단계, 특이점을 통과하고 있다고 보는데 우선 첫째는 지난 80년대 초 이후로 노동의 고급화가 급속히 진행됐습니다. 그 이전에는 이 근로자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대부분이라는 건 과반수 이상이 도시에서 하급 관리직이나 혹은 굉장히 하급 서비스직에서 한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뭔지 모를 일만 막 하는 거예요. 세상 돌아가는 거 상관없이. 그게 이해할 길이 없이. 그리고 집에 와서 멍청하게 그냥 앉아서 텔레비나 좀 보고 뭐 이런 그 현상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80년대 초부터 바뀌어요. 그래서 전부 이제 PC, 인터넷, 그리고 이제 HTML5. 제가 말씀드린 건 인터넷이나 HTML5가 노동에 엄청 쓰이죠. 요새 뭐 예를 들어서 하다못해 그 본지사 간의 연락이나 업무 소프트웨어 이거 전부 인터넷으로 하거든요. 인트라넷이라 그러죠. 왜 그러냐면 외부 인터넷과 분리된 회사 내, 조직 내의 인터넷이라는 의미에서 인트라가 내부란 뜻이거든요. 인터는 사이고 인트라넷이라고 부르죠. 이제 그리고 인터넷 표준이 굉장히 그 고도화돼서 이제는 우리가 보는 그 웹 인터넷 화면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인단 말이에요. 마우스 갖다 대면 뭐 메뉴가 쫙 펼쳐지고 눈에 안 보이던 그다음에 한 화면 안에서 뭘 입력을 시키면 그 입력시키는 순간에 바로 서버랑 작동을 해서 또 뭔가 바뀌어서 바로 화면이 안 바뀐 상태에서 바로 반응이 나오고 옛날에 안 그랬었어요. 하나 입력하면 한 번 눌러야 돼요. 그럼 또 깜빡하고 다시 서버 쪽에서 뿌려주고 이제는 안 그렇단 말이죠. 이게 화면이 살아있어 가지고 뭘 하나 입력을 하면 바로 반응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이걸 업무용 소프트웨어 만들기가 그렇게 편해졌어요. 옛날에 비하면요. 제가 보기에는 아마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이 똑같은 프로그램을 짠다 그랬을 때 거의 50분의 1 수준, 20년 전에 50분의 1 수준의 그 노력밖에 안 들어가는데요. 50분의 1, 100분의 1. 굉장히 그러니까 누구든지 머리만 있으면 그리고 약간의 돈만 있으면 굉장히 고급진 소프트웨어나 고급진 그런 업무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고요, 이제는. 그리고 모바일이죠. 그냥 간단히 말해서 피자 배달할 때 쓰이는 그 모바일 결제기의 통신 능력과 계산 파워가 예를 들면 50년 전에 초기 대형 인터넷이 나왔을 때 슈퍼컴 파워보다 파워가 좋을 거고 이 통신 능력이라는 거는 불과 30년 전에 그룹사들 간에 그 혹은 최첨단 미국 군대에서 쓰던 무선 통신보다 훨씬 파워가 좋을 거예요. 그걸 이제는 피자 배달하는 젊은 청년이 뭐 100cc, 50cc짜리 오토바이 몰고 다니면서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노동이 굉장히 고급화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사물 인터넷, IoT죠. 주변의 모든 사물이 자기가 알아서 반응하는. 그러니까 저기 이제 아마존이니 뭐 마이크로소프트니 애플이니 구글이니 다 목숨 걸고 스피커를 만들고 있잖아요. 왜냐? 스피커가 그
평소에 음악을 들려주기도 하지만 걔한테 귀가 달려 있어서 즉 마이크가 달려 있고 걔한테 그 음성 처리 소프트웨어와 음성 처리 컴퓨터가 내부에 있어 가지고 뭐 아마 아마존이 그렇죠. 지니 그러면 네 하죠. 그 일을 시키면 걔가 알아서 가전을 다 컨트롤하죠. 이건 이제 가전 우리 소비자 상황이고 이게 노동 현장이나 근로 현장 가면은 이 재고 관리부터 기계 작동부터 모든 게 이렇게 사물 자체가 알아서 척척척척 돌아간다고요. IoT죠. 그러니까 이게 노동이 엄청 고급화된 거거든요, 이게. 그러면 노동이 고급화되면 인간이 자기 자신을 이 세상에 대한 제어력을 가진 존재라는 그 자기 자신 노동에 대한 존엄성을 느낀다고요. 그 전에 하루 종일 고무바킹 입에 물고 그 컨베이어 벨트에서 와서 오면 고무바킹 끼우고 또 한 움큼 줘서 입에 물고 끼우고 이런 노동이 이제 없어져 간단 말이에요. 그건 굉장히 단순한 뭐 이축 로봇이면은 바로 돼버리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인간이 내가 세상을 컨트롤할 수 있어. 내 요 분야에선 요거는 내가 뭐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 것 같아. 이게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이래야 사람이 자긍심을 가진 존재로서 도덕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뭐 우리 사회 같으면 한 40년, 50년 전에 회사에서 아주 뼈 빠지게 일해서 이제 하급 관리자가 된 사환에서 출발해서 그런 그 우리 선배 세대들 가정 하나 지키고 처자식 먹여 살리고 애들 교육시키려고 그 사람이 그 회사에서 수십 년 동안 퇴직할 때까지 3, 40년 동안 익힌 건 결국 뭐냐. 그 회사에서 쓰는 서류 양식 한 2, 30종. 그래서 거기다 꼼꼼히 기록하고 다 기록되면 월별로 철하고 또 월별 처리 끝나면 분기별로 철하고 반년분을 또 철하고 다시 또 1년분을 묶어가지고 딱 보관시키고. 그게 이제 단순 하급 그 관리직이거든요. 이런 노동들이 이제 다 없어져 가잖아요, 전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이 현대 문명이 특이점을 통과하는 이유는 이제 막 노동의 고급화와 더불어서 일어나고 있는 분업의 세계화죠. 보시면은 아시겠지만 아까도 말씀했지만 노동 현장에서 PC가 쓰이고 인터넷 즉 인트라넷이 쓰이고 저희가 보는 웹페이지 하나하나가 살아서 움직이고 그게 HTML5인데 저게 2005년인가 표준화되거든요. 그다음에 모바일 기계 사용하고 IoT 사용하고 이런 게 이제 노동 고급화의 특징이죠. 이게 점점 가속화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이제 특징이 분업의 세계화죠. 분업이 세계화된다는 얘기는 뭐냐. 1990년 이후 25년 동안 세계 무역이 무려 3.5배가 늘었습니다. 불과 25년 사이에. 이게 무슨 얘기냐. 분업이 세계화되면 인간은 인류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세계 시장 속에서 결국 작동하는 게 되니까, 살아가는 게 되니까. 그래서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좀 극적으로 표현하면 이게 이제 영화 플래닛 에이프잖아요. 우리는 혹성 탈출이라고 했지만 원숭이의 혹성이란 뜻이에요. 원어 제목은. 그러니까 플래닛 에이프이죠. The Planet Ape. 플래닛 에이프이 플래닛 휴먼으로 바뀌는 겁니다. 비로소 인류가 살아가는 지구. 우리가 흔히 말해서 지구촌. 그러니까 인간이 인류적 존재, 지구적 존재가 되는 거죠. 내가 지구에 살아가는 인류라는 굉장히 특이한 아름다우면서도 추악하고 숭고하면서도 비열한 그런 특이한 생명종의 일원이다라는 거를 자각을 하게 된다고 그런 기회가 많이 생겨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노동의 고급화, 분업의 세계화 이거 최근에 발생한 일이거든요. 왜 그러면 세계시장 성립 자체가 WTO가 1994년 일이니까 이것도 이제 굉장히 가속화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이점을 이제 통과시키고 있는 힘이 또 세 번째 힘은 뭐냐면 소통의 개인화라고요. 이거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할 고급 소통이에요. 글로벌 차원이죠. 세계 어디에 있던 사람이든 간에 제가 소통할 수 있잖아요. 인터넷 폰하면 공짜 아니에요. 그 다음에 실시간이죠. 그러니까 실시간이 되니까 하면 알아듣고 하면 알아듣죠. 했는데 10초 후에 알아듣는다. 그러면은 제가 통화를 못 하죠.
그다음 필요하면은 저 얼굴 보고 서로 통화하잖아요. 멀티미디어 통화 아니에요. 뿐만인가요? 저 같은 사람이 그 유튜브 만들어 가지고 뭐 몇만 조회씩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컨텐츠 생산자잖아요. 누구든지 이제 완전히 소통을 쌍방향에서 개인화시켜서 소통의 주인이 된다고요. 근데 그 소통이 보통 고급질 소통이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지금 초당 100메가비트 per second, 그러니까 100메가bps 우습게 보잖아요. 뭐 5G 되면 무슨 거의 뭐 몇백 메가bps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엄청난 저것도 금방금방 내려받는다 그러잖아요. 그 저기 뭐지 그 동영상 같은 것도. 그런데 불과 20년 전에, 20여 년 전에 현대그룹 이제 그 기획조정실 그러니까 이런 데 이제 제일 이끄는 데 가서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뻐기면서 자랑을 해요. 뭐라고 자랑을 하냐? 우리 현대는요 LA랑 그 라인을 깔았어요. 그래서 그룹사 차원에서 LA에 있는 지사하고 저희가 T1으로 연결합니다. T1이 그 뭐냐면 1.544 메가bps예요. 즉 지금 아파트에서 보통 쓰는 100메가bps의 60분의 1. 근데 아파트에서 쓰는 100메가bps는 뭐 저기 LA만 연결됩니까? 전 세계 어디든 인터넷 연결되는 다 되잖아요. 그럼 우리가 아파트에 쓰는 100메가bps는 어떤 파워를 갖고 있냐? 현대그룹이 LA와 서울 사이에 서울 계동과 LA 지사 사이에 1995년도에 깔아놓고 엄청 자랑했던 T1보다 수억 배 파워풀한 수억 배 강력한 그런 소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소통 수단에 우리가 주인인 거예요. 이제 그것도 다 옛날 일이잖아요. 그렇게 된 지가 이미 13, 14년 되고 지금은 뭐 스마트폰 하나가 그거에 또 그것에 다시 100여 배 더 강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린 거죠. 이런 게 이제 특이점을 통과시키고 있다고요. 사람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소통의 개인화. 소통이 무지하게 중요한 거예요. 만약에 종이가 대중화되지 않았다면 종이가 대중화된 게 15세기, 16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그 무렵에 나오는데 구텐베르그 인쇄술이 나오려면 종이가 대중화돼요. 종이가 왜 대중화되냐면 넝마. 그러니까 그때는 옷들이 다 면화잖아요. 이제 울이 아니면 모직이 아니면 이 입고 남은 면화에서 만든 넝마를 찧어 가지고 종이를 만드는 게 그 무렵에 나온 기술이에요. 그러니까 종이값이 싸지니까 거기다 대고 인쇄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구텐베르그의 인쇄술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랙 펄프라 그래요. 넝마를 찧어서 만든 펄프. 그 기술이 저는 훨씬 더 중요하다고 보는데 넝마를 찧어서 만드는 펄프가 스페인에 살던 유대인들이 개발해서 그런지 그거는 주목을 못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구텐베르그의 인쇄술만 우리가 주목을 받는데 천만에. 그럼 사람들이 말하죠. 우리는 옛날부터 저기 그 당나무로 한지 만들었잖아. 그거 손 얼마나 많이 가는데요. 그러니까 중국 진상품이었잖아. 고급 물건이니까. 그래서 한석봉이 모래에다가 글씨를 쓴 거 아니야. 서판에다가. 그 전에 옛날 사람들 저걸 보면은요. 저걸 보면 남이 써준 글 위에다가 그 여백에다 또 글 써서 뭐 기록하고 남기고 해서 종이를 굉장히 소중하게 여겼어요. 200년 전, 300년 전, 400년 전 이런 그 고문서들 보면 종이가 엄청 귀중한 물건이에요. 종이 자체가, 한지가. 근데 거기에 비해서 넝마 종이는 훨씬 싸다고요. 그리고 그 원리가 펄프를 대량으로 만드는 그 기술적 시발점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거기서부터 생나무를 조각내서 그 생나무 쪼가리로 펄프를 만들고 그 펄프로 종이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 시발점이 넝마 펄프에 있다고요. 랙 펄프에. 그게 제가 세기는 잘 기억 못하는데 16세기는 안 되고요. 당연히 15세기 내지 13세기경에 스페인에서 살던 유대인들이 개발한 기술이에요. 그게.
자, 그래서 소통이라는 건 그런 식으로 중요하다고요. 이게 그 활자가 현대 문명을 만들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고, 라디오가 현대 정치를 만들 때, 신문이나 라디오가 현대 정치, 대중 정치를 만들 때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TV가 케네디라는 아주 현대적 그 정치인을 만들어낼 때 무지하게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렇게 소통이 요동칠 때마다 그렇다고요. 뿐만 아니죠. 우리가 역사 시대, 문명 시대의 기준을 되게 문자 발명으로 나누잖아요. 그 기준점을. 그래서 지금과 같이 소통이 아주 최고급스럽게 개인화되어 있다는 거. 즉 글로벌 차원에서 성립하고 실시간으로 성립하고 멀티미디어로 성립하고 누구든지 컨텐츠를 만들 수 있고 이렇게 소통이 굉장히 고급지게 개인화되어 있다는 게 이게 현대 문명을 어마무시하게 강화한 거예요. 여기에다 이제 마지막에 붙은 주요한 변화가 뭐냐? 네 번째 이유죠.